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팔로우 더 머니입니다. 네, 타이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또 아이디어도 내시고. 예, 네.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네. 우리가 가치 분석이나 음. 기술적 분석에 두 가지 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접근하는 거는 네. 돈의 물줄기를 찾아라. 돈의 그러니까 물줄기를 예, 찾아라.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찾는 그 시각으로 네. 거기에는 팔로우 더 머니에는 꼭 뒤따르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팔로우 더 맨. 맨? 예, 사람. 아. 그러니까 사람의 네. 이기심. 이거를 뭐랄까요? 제가 자주 설계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설계. 이것도 습관 같아요. 네. 일각에서는 네. 무슨 시장을 설계라고 하시는 분도 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모펀드나 헤지펀드에서는 판을 만들면서 자기가 생각대로 어떻게 됐을 때랑 안 됐을 때랑의 여러 가지의 그 자금의 투입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구조화시키는 헤드들이 있습니다. 네. 의사결정권자.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유리하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의 각종 에너지를 다 써요. 정치, 권력도 쓰기도 하고 언론도 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딱 보는 게 이제 거기 세계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꼭 판을 설계하는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가장 우리 뭐라 그럴까 머니 게임에서는 네. 판을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 판을 네. 그러니까 판을 만드는 그 구조화시키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만들어진 세상에서 이것만 보라고 하는 그런데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좁은 작은. 그래서 그럴 때는 꼭 합리적인 시각이나 우리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는데 네. 이거를 판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설계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당하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팔로우 더 머니의 취지는 이러한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그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소설같이 제시해 드리고 실제 시장이 정답이거든요. 네. 실제 경로 의존성을 여러분들이 그 실제 가는 시장에 접근하시면서 어떤 때는 제가 얘기한 거 정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 얘기가 틀리고 그 시장이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실전에서 응용하시면서 미리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생각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 시간을 한번 같이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물론 여러 가지의 지식도 네. 습득하는 네. 시간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의 네. 그 기초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식만 아는데 뭐 채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초 자산을 밖에서 아니면 안에서 이거를 흔들어 갖고 자기네들의 탐욕, 탐욕이란 건 뭐겠습니까? 돈 버는 거 메이킹 머니 아닙니까? 뭐 누구나 다 예. 갖고 있는 그 네. 에너지를 키우려고 하는 네. 흐름을 우리 한번 같이 현재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가. 그러면 현재 상황을 알려면 꼭 과거의 투자 역사를 또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됐고 저것이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가. 역사를 알아야 예, 미래를 예. 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네.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아니 사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뭐 헤지펀드, 사모펀드 얘기해 주셨고 판을 짠다? 뭔가 경제 관련된 영화도 막 떠오르고 그랬는데 뭔가 시나리오 얘기도 해주시고 소설책 얘기도 해주시니까 뭔가 스토리를 좀 따라가다 보면 역사도 공부하면서 미래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한번 짚어주세요, 대표님. 사실 지금 시장이 어떻고 이 종목 보세요. 돈 벌려면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좀 간단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이런 내용들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이유. 근데 팔로우 더 머니 이걸 따라가면 또 돈이 따라간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좀 철학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이 시간에 가장 큰 관점이 투자 역사만 공부 안 합니다. 그러면 어쩌라고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그 리서치 센터나 그 합리적 사고에서 생각하는 툴하고 네. 실적으로 판을 짰을 때 이렇게도 돈의 물줄기는 가지 않을까.
간단하게 네. 오늘 화두가 그 삼성물산의 합병에 관련돼서 투자 역사나 상황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한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군요. 네. 그런데 거기에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삼성물산보다 호텔신라 우사라. 아하, 왜 갑자기? 답을 벌써부터 주시네. 아니 그게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왜 삼성물산도 굉장히 중심의 핵심이 삼성물산인데 네. 실전은 나는 삼성물산보다는 호텔신라 우를 하겠다. 왜 이런 의사결정이 나오는지 오늘 이 강의가 다 끝날 때는 여러분들도 같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똑같은 걸로 우리가 제가 금요일마다 네. 또 여기 나와서 할 때 그 현대차 거버넌스 때 대부분들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그 후계구대 때 네. 그때 제가 현대건설이 정답이다. 기아가 정답이다. 이게 왜 이런 사고방식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 거를 들으면 그냥 제가 당부하는데 좀 이렇게 필기를 좀 해놓으세요. 예. 준비하세요, 여러분. 예. 필기해놓고 그 핵심만 이렇게 딱딱 전화놓으면 네. 나중에 이제 이게 이거고 연결되고 이게 연결되고 제가 말에 그 뭐랄까 정리정돈이 잘 안 되지.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점핑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이게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지? 중간에 어떤 때는 생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 안 되면 제가 바로 질문 드릴게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그 놓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감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주식의 인문학, 돈의 인문학, 뭔가 물줄기를 찾아가고 역사를 또 좀 되짚어 보면서 왜 이 주식을 지금 사야 되는지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투자에도 철학을 가져라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좀 키워가실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너무 기대되고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어요. 삼성 헤지펀드 이제 한 6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엘리엇부터 그러면 짚어보는 겁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엘리엇이 여기 왜 나오냐면 엘리엇이 공격하는 게 이게 헤지펀드들은 여러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네. 뭐 롱숏 펀드 비슷하게 그 ETF 비슷하게 롱숏을 하는 데 있고 엘리엇 같이 이게 행동주의 펀드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때는 그 벌처 펀드라고도 하고 굉장히 공격형 펀드예요. 그럴 때는 가장 약점을 치고 들어가요. 약한 부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그룹이 지배 구조가 흔들거나 아니면은 도덕성이나 도덕성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CEO나 그 총 책임 그 지분을 제일 많은 분이 또 감옥에 가거나 여러 가지 그런 노이즈가 있을 때 그 틈새를 공격해서 자기네 이득을 취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게 정의예요. 정의. 앞에는. Justice. 예. 근데 심지어 그 정의에 속지 마세요. 왜요? 표면은 정의롭게 나는 주주를 위해서 행동주의로 한다. 행동주의 펀드의 기본 밑바닥은 다 돈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행동주의 이런 걸 약간 이제 얕게나마 공부를 해볼 때 오히려 소액주주들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좀 대변한다라는 쪽으로 긍정적인 평가도 있더라고. 그게 좀 의외였거든요. 근데 속지 마라. 긍정적 평가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또 그동안 내려왔던 거에 작용 반작용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액주주의 뭐 그걸 표명하는 그 뒤에는 또 인간의 탐욕의 이기심들이 있어갖고 앞에 하고 뒤에 설계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여기서부터 이제 설계가 나오는군요. 예. 그러니까 눈앞에는 나는 요것밖에 안 먹었습니다. 나 오히려 손해봤습니다라고 표명하는데 실제 들어가면 뒤에 어마무시한 다른 설계를 해놓았고 약한 척, 죽는 척 그러면서 뒤에서 큰 게임들을 하기 때문에 앞에만 보지 마시고 이 핵심이 뭔지 그러면 엘리엇이 왜 공격했냐가 간단하게 해서 그 제일모직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합병 이거 잘못됐다 해서 공격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2015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합병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5월 26일 날. 근데 제일모직 이게 에버랜드입니다. 왜 에버랜드라면 또 여기에 투자 역사가 가야 돼요. 여기에 이제 각각의 그 이건희 회장님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후계 구도에 관련된 이재용, 이부진, 이사연 이 분들의 지분이
제일 많은 그리고 그 뿌리가 어떻게 생긴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제일모직 즉 에버랜드와 삼성물산 합병하는데 실제로 평가해 보면 삼성물산 가치가 더 높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할 때 1대 0.35가 이게 말이 안 된다. 근데 에버랜드의 대주탐력에서는 삼성물산을 많이 갖고 와야 한 주당 0.4 많이 갖고 와야 네.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삼성물산에 삼성전자가 여기 삼성물산이 대주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골고리인데 그걸 약점을 치고 들어간 거죠. 그래갖고 이거 잘못됐다. 네. 그래서 다 들고 반대해야 된다. 이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너무 저평가 돼 그렇죠. 있다. 잘못된 비율이다. 잘못된 비율이다. 이거 1대1 해도 모자른데 어떻게 1대 0.35냐. 네. 니네들 뭔가 이거 잘못해서 공격해갖고 어떤 그 핫 이슈. 그러니까 이때 우리 대한민국이 들썩을 합니다. 아주 그냥 들썩을 하는데 이게 이것도 보시면 이건 네. 나중에 이제 하나씩 공부할 거예요. 네. 행동주의 공격 사례를 보면 행동주의 보면 딱 약속 여기 보시면 네. SK 소버린, SK 채권회사 감옥 가고 나서 문제 됐을 때 딱 공격하는 거예요. 글로벌 사태.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2003년도에. 저 얘기를 네.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 최근 얘기를 보면 2018년도 한진칼, 한진, KCGI 저 사태 때 많은 투자자들께서 제일 많이 예로 들었던 그 사례가 저 SK 소버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꼭 한번 공부해 보고 싶어요. 예, 이 시간을 통해서 기대하십시오. 네. 그것도 사례 공부할 거고. 네. 2015년 엘리오 때 이게 합병 반대로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궁극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공격할 때 이것도 여러분들 공격을 하는데 뒤는 친구예요. 이런 구조도 있어요. 이 세계는. 그러니까 저기야 하고 공격하는데 실제는 친구예요. 정치 아니에요, 정치? 그러니까 이 판이 제가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솔직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면 이거 그냥 어떤 면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거나 우리를 속여갖고 뒤에서 큰 거래하는 지들만의 리그거나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네. 그러니까 눈앞에서 정의를 내세우고 뭐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제목이 돈줄기를 찾고 사람줄기를 뒤지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내세우는 것보다 그거를 선봉장을 누수게 세웠고 어떻게 펀드가 조성이 됐고 그 펀드의 구성 성분은 어떻게 되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스토리텔링을 다 뒤지다 보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과거에 연결돼 있어 이게 뭐가 연결돼 있어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네. 그런 핵심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사건이 터지면 언론에 나오는 것들만 그대로 믿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는 이 판석에는 언론은 메이킹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언론은 메이킹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메이킹하는 언론 속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지네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네들은 이럴 때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펀드 속에 숙인거나 기타 펀드 만들거나 다른 또 우호자를 만들어서 그거는 표면을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보는데 거기서 큰 이득이 나게끔 구조화를 시켜버리면 이게 또 우리는 또 당하는 꼴이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갖고 지금 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사례를 우리가 팔로더머니의 첫 시간을 얘기하냐. 네. 우리 8월 15일 날 지금 핫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면하냐, 뭐 가석방하냐. 이 판단의 어떤 기준점을 이 투자 역사나 이 엘리엇 전후를 풀어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 사례로 엘리엇과 삼성물산 제일모직 이 합병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역사 공부하고 끝내자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당면에 있는 지금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의사 결정에 있어서 과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철학을 세워보자라는 거고요. 재밌어요. 계속해 주세요, 대표님. 그래서 네. 이 공격할 때는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5% 룰이 있어요. 5%를? 네. 네. 그러니까 공격하기 전에 5% 안까지 딱 숨겨서 뭐 매집했다가 이제 나 공격 앞으로 선언할 때가 이제 5%를 넘어서면서 선언을 해요. 지금 보시면 네.
이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5%에서 7.2를 지분 공시를 딱 한 게 여기 딱 보시면 6월 5일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5% 완전 밑에서 바로 모은 밑에까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합병 주총이 이제 가까워지는 7월 17일 날 가까워질 때 니네들 잘못했어 하면서 공격 딱 해서 내 7% 지분을 딱 갖고 있면서 주주로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 반대다. 그러면서 우호 세력을 막 모아요. 합병에 반대다. 예. 네. 그러면 삼성물산 그 그룹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네. 삼성그룹은 난리 난 거죠. 복병이 그렇죠. 난 거죠. 갑자기. 예. 그래갖고 이거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5% 제 아무리 삼성물산 뭐 대충 그 네. 사전에 그런 네. 반대 세력들을 무마를 시켜요. 그 미리 사전에 네. 협조자를 구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 여기 딱 보시면 네. 노출되기 전에 엘리엇을 놓친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게 이제 그 어떤 면에서는 약간 가족 펀드 비슷하게 그 은밀한 펀드들이거든요.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게 공모 펀드라 하면 이게 크게 갖고 사람들 그렇죠. 수많은 돈을 모은 다음에 네. 하는 건데 이러한 행동주의 펀드에서는 가족 펀드들이 많아요. 보통은 뭐 한 100 이렇게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도 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들끼리 네. 모인다라는 펀드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주의 펀드에서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로 끼리끼리 모여요. 아니면 유명한 쪽은 이제 아예 그냥 어마무시한 큰 돈인데 네. 운영자가 3명, 5명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수가 아니군요. 예, 다수 정말 아니에요. 소수군요. 예. 오히려 여기 보이는 뭐 네. 블랙록이라든지 싱가포르 투자청이라든지 뱅가드라든지 피데릴티라든지 네. 이런 쪽은 우리가 삼성 쪽에서 이게 다 접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놓치고 있던 행동주의를 놓친 거죠. 그러면서 찔린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찔리니까 이제 그때 여러분들 보면 그 우리나라도 그 애국주의 물결이 확 불었어요. 애국주의. 예. 이제 언론에서 야, 쟤네들이 우리나라 기억 안 나요? 일단 외국이 우리나라 어떤 자본이나 기업을 공격한다라는 느낌 공격한다. 자체가 이런 그쵸? 분위기로 끌고 와서 저거 큰일 난다. 우리는 저적을 무찔러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해서 많이 그 언론도 많이 협조한 걸 알고 있고 국민연금도 협조하고 우리나라 주주 중에서 이 반대한 거는 그 일성신약 2% 갖고 계시는데 그들은 보니까 내 주주 가치를 손해한 거거든. 네. 내가 왜 1대 0.3이야? 뭐 그래서 반대하는 주도 있었지만 결론은 대세에서 밀렸죠. 그래서 이 엘리엇은 공격을 했지만 네. 실패를 하고 떠났죠. 근데 그 엘리엇 실패하고 떠난 다음에 이게 그 대차 대조표가 안 나와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실패를 한 거고. 네, 눈앞에서는 실패했죠. 그렇죠. 근데 대차 대조표는 어떠냐? 제가 이런 것들도 들여다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네. 삼성그룹주 중에 그 자사주를 소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하고 네.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의 지분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내에서 블록딜로 팔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주당 가치를 높이거나 주주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자사주 아니요, 소각? 법에 걸리니까. 아하, 왜냐하면 법에 걸리니까. 자사주 소각하니까 네. 이게 10%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 간 쪽이 드러나질 않아요. 우리는 그래요? 그거 생각을 안 써요. 그렇죠. 매각했다 요것만 보지 그거를 누가 갖고 갔지? 오호. 그런 것도 얘기도 안 해줘요. 블록딜 했습니다. 그게 이슈지. 누가 갖고 갔지? 아하.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는요. 네. 그거를 당장 지금 제가 이 삼성물산과 엘리엇 제일모직 합병하는데 이 투자 역사에서 그 부분을 갑자기 뚱딴지 같이 왜 얘기하냐? 네. 이거 갖고 간 쪽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도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 그걸 설계한 애들이 골드만삭스예요. 그렇습니까? 예, 골드만삭스.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 엘리엇들 할 때 또 이재용 부회장이 누구한테 그 helpme 놓고 친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골드만삭스예요.
역시. 예. 그러니까 이 골드만삭스 유태계 자본의 어떤 뿌리는 걔네들은 어떤 때는 우리 그리스 위기 때 네. 그리스에다가 돈 빌려줘 갖고 그거 갖고 그리스 채권 갖고 이렇게 했던 유럽 이런 것까지 디자인한 분들입니다. 어마무시해요. 나라에, 그렇죠. 예, 나라까지도 흔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움직였던 수장께서 지금 어마무시한 위치에 있고.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 헤지 펀드를 들여다보면요. 네. 우리 그 위원회라든지 고문들이 있어요. 고문들 설립하는 게 대충 그 CIA 국장급, 어느 나라 대통령급. 와. 그냥 고문이에요. 그러면서 어마무시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필요할 때 한번 힘써져 갖고 가서 이런 그런 인맥 플로우가 어마무시한 그런 조직하고 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 우리는 그런데 그거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설마 그렇게까지 설계라 나라까지 정권을 바뀌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또 유명한 우리가 아는 거는 이런 사건들은 노출된 것보다 노출되지 않은 게 더 많아요. 노출된 그렇죠. 거는 대충 실패했거나 그러니까 뭐 홍콩 공격, 소로즈가 공격했다 뭐 실패한 것들이 자주 나타나지 성공한 것들은 언론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노출된 어떤 한정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좀 시나리오, 그 뒷얘기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눈을 좀 키워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에 줄을 섰는지에 그 갖다 얘기해서 이게 팔로우 더 맨. 아하. 그게 팔로우 더 맨. 그거를 뒤져보는 게 가장 해답이거든요. 그래서 팔로우 더 맨을 예, 앞서서 팔로우 더 말씀해 주셨군요. 머니는 팔로우 더 맨. 그러면 여기 엘리엇 말고요. 네. 여러분들 앞으로 블랙록 별표 블랙록? 3개. 별표 3개예요? 예, 별표 3개. 네. 싱가포르 투자청. 네. 싱가포르 투자청. 요 두 가지의 이제 그 뒷 에너지도 계속 추적.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거나 할 때 앞으로는 이 싱가포르 헤지 펀드들을 자꾸 들여다 보셔야 돼요. 싱가포르에서 형성된 헤지 펀드들.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헤지 펀드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대충 얼마 될 것 같아요? 크니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어느 대충 정도 될까? 감을 잡아볼게요. 일단 얼마 정도 투자? 조단인데. 네, 조단인데. 그죠? 조단인데 뭐 한 200, 300 비슷해요? 비슷해요? 감이 좋으시네요. 아,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근데 네. 이 헤지 펀드가 100조, 200조의 어떤 에너지가 있으면요. 실제 공격하는 거는 레버리지나 그 프라임 브록, 그러니까 지네드 시드머니에 플러스 레버리지 일으켜서 또 합작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군요. 네, 그러니까 때문에. 200조 에너지는 제가 곱하기 20배를 해요.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20배요? 예. 와. 얘네들 어마무시한 투기꾼들이에요. 우리 같이 뭐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뭐 워렌 버핏식의 합리적인 뭐 가치 분석의 뭐 EPS 어마무시한 투기꾼들입니다. 그래서 한방주에 집중 투자와 집중 공격을 해요. 대신 가장 중요한 건 공격할 때 가장 약할 때 자기네들의 에너지를 총력으로 그러니까 돈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공격, 정치 공격, 그래서 언론 모든 에너지를 총집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 예술이니까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종합 예술. 네. 그래서 이때 상황이 이재용 부회장이나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가장 위태하고 불안했던 시절입니다. 삼성물산 에버랜드 이전에 2015년 전에 1년만 딱 뒤로 가보세요. 네. 기억나세요? 2014년 5월에 뭐가 있었나? 2014년 5월이요? 예. 작년 5월도 가물가물해요. 대표님. 2014년 5월 무슨 얘기하고 5월 싶으세요? 10일 날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진짜 오래 누워셨구나. 예. 그래서 한남동 자택에 쓰러졌는데 맞아. 순천향병원으로. 예, 그것도 오죽 급해 갔으면 신천향으로 갔겠어요. 그렇죠. 괜찮았으면 저기 삼성종합병원 그렇죠. 가지. 거기에서 이제 맞아. 기억나요. 예.
거기서부터 요번에 작년도 10월 26일 날 진짜 사망선고한 이 인터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회장님이 쓰러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예, 삼성 SDS를 상장시킨 거예요. 삼성 SDS. 그 다음에 한 달 오차로 그때 에버랜드가 상장합니다. 그게 제일 모직입니다. 이런 투자 뿌리를 연결시켜야 돼요. 거기서부터 여기도 뭔가 마이너스적인 약점들이 있는 거예요. 이 헤지펀드들이나 행동주의 공격할 때는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려요. 니네들도 이 약점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뒤로는 협상하기를 원해요. 공격해놓고 뒤에 서로 퉁을 치려고 원하는 게 이 헤지펀드들의 여러 가지 전략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격 포인트를 많이 마련해 놓고 약점도 많이 잡아 놓고 뒤로는 그걸 이용해서 그쵸. 합의, 협상? 그러니까 네. 내가 들어간 돈 대비 얼마를 주면 합의해 주마. 그러면 우리가 진척하고 나오마. 네. 뭐 이런 것도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세계는. 그렇군요. 그래서 앞서서 블랙록, 싱가포르 투자청. 투자청 앞으로 부분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아시아권의 큰 물질이나 흐름은 이 두 가지 쪽, 싱가포르 쪽하고 홍콩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홍콩 쪽이 싱가포르로 많이 또 빠진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이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법률 문제나 사고가 터졌어요. 옛날 돈 숨겨갖고 그 권력자들이 숨기면 저 스위스 가잖아요. 그렇죠. 스위스 비밀금고 네, 은행. 요새 스위스 비밀금고 이건 털려요. 싱가포르는 그걸 보장을 해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돈들이나 큰 헤지펀드나 이런 것도 심지어는 국적까지 바꿔갖고 펀드 만든 또 어마무시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하고 그다음 블랙록은 또 왜 그러냐면 뱅가드는 아메리카 온이에요. 약간 뱅가드의 출신이나 이 뿌리를 보면 네. 야 세계 복잡하게 왜 딴 나라 가서 놀아. 아메리카 퍼스트야. 아메리카 좀 와. 그러면서 아메리카 비중이 많거든요. 네. 근데 블랙록은 이 이름도 하나 이 블랙 이게 그 장수들이 많아요. 칼잡이들. 그래서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어딘 나라든 찔러갖고 흔들어서 지네들이 양빵으로 걸어요. 일단 공격적이네요. 예. 판을 많이 만들어요. 지금도 그 짓 많이 하고 있고. 요새 최근에 대만이나 요번에 홍콩 급락은 얘네들 작품이에요. 블랙록. 예. 그리고 얘네들은 항상 기억하세요. 양빵이에요. 양빵의 뜻이 정확히 뭐예요? 죽여서 먹고 올려서 먹어요. 내려서 막 하면 사람 터잖아요. 그럼 기타 펀드에서는 그 쫙 받아갖고 올릴 걸로 구조화시켜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면 막 그 기초자산 떨어진 건 기초자산 사고, 나중에 이거 올라가면 이거 오를 때 플러스에 미래 콜 에너지를 여기서 양빵으로 사요. 뺐다 올려요. 그럼 여기서 먹고 여기서 그러면서 퉁치고 나와요.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하죠. 와. 우리는 그때 뉴스를 보면 대만이 8% 빠졌습니다. 홍콩이 막 못돼 빠졌습니다. 게임 끝났다고요 그때. 이미 다 먹고. 한 판 끝난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을 봐야 되는데.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다음 그림이 제가 27일, 28일 날 홍콩 그 뭐 사교육 뭐 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금요일 날 나와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판 끝났다. 오히려 떨어진 칸 잡아라. 들었어요. 그리고 네. 오히려 롱이 어디로 가냐. ZTE가 급등하고 반도체주가 급등해요. 거기서 얘네들이 이 판을 짰구나. 그래갖고 통신 5G 쪽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이제는 삼성전자 이런 쪽 올릴래나?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시장도 그럼 연관이 다 있죠. 그렇군요. 갑자기 그 8개월 동안 노상 팔던 애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700만 주 오늘 들어왔어요. 확인은 못 하고 왔는데 이틀간 어마무시하게 맞아요. 누가 샀겠습니까? 그런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는 분명히 장수가 있다고요. 칼잡이가. 칼잡이가. 그게 누군가, 그 사람의 성격은 뭔가, 과거 스토리는 어떤가, 이런 거를 우리는 분석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이나 이 시간 통해서 그런 어떤 때는 이걸 딱 자꾸 음모론으로 치세요. 본인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다 음모론을 생각하는데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의 움직임도 파악해야 이 주식판의 변동성을 그나마 이게 나중에 설명되는 거를 뭔가 이런 징후나 감을 갖고 맨 처음에 불확실하잖아요.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돈을 담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쪽은 죽고 이쪽은 사는 거야. 이건 왜 그러지라는 걸 자꾸 추적하다 보면 네. 이쪽에 에너지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런 헤지펀드에 이게 크게 보면 K자 롱숏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어마무시한 전략이 롱숏 전략입니다.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죽이고. 그럼 왜 무서운데 어느 거 올리고 어느 거 죽일지 주인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근데 앞에는 죽일 때는 우리 일반 투자자는 진짜 죽이니까 다 털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털린 다음에 올라가면 뭐예요? 그게 제일 화가 나죠. 제일 또 당한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화가 나요, 진짜. 예, 그래서 이 코너의 앞으로의 핵심은 그런 거 당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서 요것만 견디면 뭐 되지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차익을 얻는 전략을 짜자. 뭐 이러한 취지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잠깐만 그러면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반응 좀 보고 갈게요. 우리 첫 방송이잖아요, 우리. 그죠? 반응 좋습니다. 역시 세십니다. 뭐 양빵에 지금 빵 터지신 분도 있고. 아니, 양빵이란 전문 용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송이 유튜브니까 제가 그런 소리를 하지.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가치로 갑니다. 부처스 나이프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매주 수요일, 네, 함께 할 예정이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대표님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뭐, 공부를 어마어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대표님. 얼마나 하시겠어요, 진짜.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뭐 헤지펀드 공부하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좋다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계시고, 최정혜님, 제 얘기에 아까 공감하셨군요. 이번 5월도 기억이 잘 안 나신대요. 제가 작년 5월 기억 안 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이재용 부회장 승계 과정 지금 자료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 8월 15일 날, 이재용 회장님 왜 사면이니 가석방이니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불법 승계에 대한 것만 남았어요. 맞아요. 예, 불법 승계의 이 뿌리가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에 있어요. 이 불법 승계가 니네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리,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가치를 왜 높여?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바이오에피스 이거를 그 과대 포장해서 올렸다는 게 이제 이 불법 승계 과정에서 그 분식회계한 거다. 이 문제가 여기에 딱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국정농단은 풀었어요. 뭐 이제 법적 문제는 이제 남아 있는 게 지금 계속 그 재판 받고 있는 이 불법 승계 이게 곧 어떤 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거를 법적으로 다 털어야 돼요. 근데 이게 털리냐 안 털리냐가 가석방 갖고는 안 돼요. 완전히 사면이 돼야죠. 그러면 법정인 가면 이제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진짜 미국에 40조 들어가는 에너지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이런 현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저는 내부적으로도 무직 현 정부 내에서도 무지 싸울 겁니다. 이 안 갖고 사면 절대 안 된다. 뭐 그러면 가석방으로 합의하자. 가석방 갖고 안 된다. 가려면 사면 가자. 둘 다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각각의 또 자기 정치 생명이나 투자 그러는 거와 연결된 여기도 팔로우 맨을 쳐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 뿌리가 여기부터 갑니다. 갑자기 이제 요거부터 보시죠. 먼저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흔히 CB라고 줄여서 CB라고 얘기하는. 그러죠. 그러니까 상법상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그다음에
BW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있습니다. 요 차이가 삼성그룹의 뿌리를 공부할 때 꼭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다 나오고 자료 다운받으시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로 가시죠. 네. 갑자기 과거에 타임머신 타고 95년까지 가보시죠. 95년. 네. 60억 상속. 지금 네. 시드머니가 60억 갖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거의 지금 거의 뭐 한 6조가 넘을걸요. 그러니까요. 시드머니 60억입니다. 그게 이렇게 무슨 마법이 들었는지 이렇게 대단한 투자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야, 60억을 6조로 만드는 그 마법의 손. 그 과정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건희 회장님이 네. 60억을 이재용 되게 상속을 합니다. 시드머니는 60억. 네. 그래서 16억을 상속세 내고 S1 이거를 S1 12만 주 23억, 삼성 엔지니어링 47만 19억에 딱 삽니다. 그럼 16억 상속세 내고 44억 남았고 네, 그거를 삽니다. 23억 내고 네. 그리고 나서 이 주식을 샀는데 이게 1년 안에 상장을 해요. 네. 상장해갖고 주가 가치가 팡 떠요. 네. 그래서 그거를 S1은 375억에 팔고 삼성에는 230에서 총 매각 차익을 560억. 대단하죠? 60억. 그래서 총 600억의 자금을 만듭니다. 와. 그 10배도 어마무시한데 이게 기초 시드머니가 된 거예요. 60억에서 일단 600억이. 이게 이제 에버랜드를 이때 이제 이게 제일 모직이죠. 네. 에버랜드를 확보하는 시드머니인데 에버랜드를 어떻게 확보했냐? 전환사채로 확보한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사회 96년 10월에 전환사채 125만 주를 장외에는 9만 원 이상 되는 걸 7,700원에 전환 권리를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이재용 48억, 그다음 이부진 16억, 이서연, 이윤영 이분은 돌아가셔갖고 이제 장학재로 가는데 8.4, 8.4, 8.4, 25 이렇게 전환사채 권리를 줍니다. 이게 지금 삼성물산에 이렇게 딱 보면 이재용 16%, 이부진 5% 이게 이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뿌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뭐 좀 어려운 단어들 이런 거 빼도 그쵸. 장외가로 9만 원에서 10만 원 하는 걸 주당 7,700원에 거의 지금 남매들에게 이렇게 나눠줬다. 이게 문제가 돼서 2008년에 이제 삼성 비자금 특검까지 갑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아요. 네. 뭐 유죄 판결 냈다, 무죄 판결 냈다. 결론은 이 뿌리가 이제 제일 모직 에버랜드의 그 상속의 재원의 뿌리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98년 12월에 에버랜드가 비상장, 이때는 또 삼성생명이 비상장이었어요. 1주당 9,000원에 340만 주를 확보를 합니다. 네. 이것도 이건희 회장님이 이때 이제 개인이 26%, 원래 10%였는데 여기 더 늘렸고 여기서 에버랜드가 21%를 갖고 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 생명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실 때 지분 확보하면 이건희 회장님이 제일 많고 21%, 그 다음에 삼성물산 이게 이제 합병된 이제 에버랜드 여기에 이제 19% 이런 게 여기서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기반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돼요. 다 이런 뿌리들이 왜 싸게 넘겼냐? 그래서 근데 이때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98년이 우리 97년 IMF 터져갖고 이건희 회장님이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고급차 막 수집하고 그러다 이때 욕심내고 삼성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IMF 터지고 실패를 해요. 그래서 법정 관리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2조 5천억을 부채 갚아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담보로 잡았냐? 삼성생명 주당 70만 원 담보 가치로 퉁치버린 거예요. 아니 전에 9,000원 갖고 받은 거를 어떻게 70만 원? 이거 갖고도 또 난리가 나요. 어떻게 이렇게 처리가 되냐 등등등등.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이 투자 역사를 탁탁탁 하나씩 봐요. 이 문제가 아직도 이 불씨가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사실 이게 진짜 옛날이긴 한데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음. 꼬리 자르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붉은 삼성 SDS 꼬리 자르고 싶을 거야. 빨리 저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 저게 어디. 그래서 제가 또 이것도 시나리오면 삼성 SDS가 이 문제 법정하면 삼성전자로 퐁당 빠질 것 같아요. 시나리오입니다. 이것도 시나리오. 삼성 SDS의 개인 지분들이 언제쯤 삼성전자 그럼 이야 대박이다. 지금 삼성 SDS 사지 마십시오. 제일 늦어요. 이거는 제일 나중에 하는 겁니다. 이 법적 문제가 해결돼. 그러니까 이 이거를 아이디어를 생각해 놓으라고요. 이 신주 인수권 뭐 여기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1999년에 삼성 SDS 신주 인수권 부사채 1주당 7,150원에 320만 주를 이 또 내 분한테 배당을 합니다. 이재용 9.1, 이부진, 이서영. 문제는 뭐냐? 이때 기존 주주들을 실권하게 해요. 실권. 예. 그러면서 이분들한테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내가 자율로 실권한 거 갖고 왜 말이 많아? 근데 다 보면 삼성 관계자들. 이걸 말을 못해도.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저 우찌우네요, 진짜. 비자금 이슈화가 돼요. 그리고 이때 또 삼성그룹이 가장 고난의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쯤에 또 삼성 쪽에 건 회장님이 또 뭐 사유하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특검 난리 쳤던 때 다 기억을 하시면.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네.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지고 나서 바로 삼성 SDS하고 에버랜드가 팍 상장합니다. 요 시드머니를 빨리 SDS를 상장해야 기초 자금이 활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여기는 또 이제 이부진 씨가 갖고 있는 삼성종합화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삼성종합화학. 공부할 거리가 계속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천천히 갈게요. 이거 하루아침에 이 20몇 년 된 역사가 한꺼번에 풀리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대표님 천천히 가시는 김에 다음 시간 이거 계속 해주실 거죠? 그럼. 여기서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음 시간 예고를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핵심만 찍어둘게요. 삼성종합화학도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 삼성종합화학하고 삼성 요거 하나만 네네네. 이 삼성 SDS에 이학수, 김인주 이분들이 이 자제분하고 똑같은 지분이 있습니다. 3.9, 3.9. 그러네요. 여기에 또 골드만삭스가 있어요. 여기 또 있어. 2.24. 이 이학수, 김인주 이분들이 여기서 차익만 1조가 나옵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러네요, 진짜. 셀러리맨의 왕입니다. 예, 셀러리맨 왕. 괜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군요. 이 이전 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이학수 이때는 구조본부거든요. 근데 굉장히 신임했잖아요. 네, 거의 기획실? 이분을 정리하려고 그러고 이제 너무 힘이 세니까 떨어내면서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200조, 이부진 씨를 키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성물산의 건설 파트너 종합화학해서 쫙 넘기려는데 이 일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신경에서 쓰러지셨네. 그렇군요.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두 번 해서 이 삼성 SDS가 상장하고 에버랜드 상장하면서 이부진 씨가 갖고 있는 삼성종합 하나종합화학으로 갑니다. 대표님 여기까지. 너무 재밌어서 지금 내가 끊어야 되는데 솔직히 어디서 끊어야 될지. 다음이 지금 앞으로 풀어야 되는 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전 완전 빠져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꼭 다음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잠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시장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이 좀 의미가 있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지금 들어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게 폭탄 제조인지 추세 전환인지는 누가 결정하냐? 중국이 결정합니다. 중국이요? 예, 블랙록에 저는 아메리카나이즈 외국인이 저는 검은 머리 외국인 같아요. 그래요? 예, 까만 머리 외국인. 검머웨. 그러니까 중국 그 블랙록. 그쪽. 그러니까 블랙록도 유태인계도 있지만
중국계 자본도 많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 텐센트가 죽을 것 같고 ZTE 올라가는 게 이게 뭔가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롱서 그래서 여러분들 사교육의 그 사교육이라는 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엔터 게임 이게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그들의 농민공 사회 불평 공산주의하고 딱 맞잖아요. 여기도 저는 롱숏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은 죽이고 한쪽 지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약간 아메리카나이즈 되고 지금 약간 우리나라의 전두환 시대 때 과외금지하고 또 그 아메리카나이즈 된 오렌지족들 그 너무 부자가 됐으니까 걔네들이 이때 잡지 못하면 정부 공산당 주도해서 민간 주도로 이거 통제가 불능이니까 이거를 약간 홍위병 사상이나 정신교화 사상으로 공산당은 맞잖아요. 그걸로 가면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이제부터 지금 미국이 계속 때리는 게 파이 뭐 기술 전쟁. 그래서 파이 노상 때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 ZTE가 급등해요. 그래서 5G 반도체. 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한쪽 교육이나 이런 그 민간에서 가처분 소득이 나가는 것들을 주면서 중국 내수 시장을 키우고 정부 주도하에 국가 산업을 밀어서 기술력에서 따라잡겠다. 그래서 이건 장기 플랜이니까 돈이 다른 데 새는 걸 막겠다. 이 작업이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보시면 BID가 거의 상한가를 들어가요. 네. 그리고 중국 전기차들이 급등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중국은 벌써 반도체 SMIC가 모양이 달라요, 우리하고. 그래서 이 정책의 그 지금 그 베이다이어에서 지금 그 고위급들이 참 머리 쓰고 막 전략을 짜거든요. 이 전략이 큰 트렌드가 약간 인문학적인 그 우리 그 중국 그 어린애들의 사고 방식을 우리 공산당화 시키면서 돈은 국가가 되고 그리고 장기 플랜은 네. 국가 기관 산업을 국유기업 중심으로 체제를 민간에다 안 맡기고 그러면서 한 축으로는 산업을 재편시키겠다. 그래서 미국한테 독립하겠다. 그럼 이게 미국한테 독립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석유 기반의 화석연료 기반의 그러니까 오일 달러라는 얘기 있잖아요. 오일 달러를 부시는 다른 디지털 위안화 다른 개념으로 구조화시키겠다는 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선택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수소 경제, 수소 인프라, 수소 탄소 배출권 넷째로 이게 딱 보면 중국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제가 한 면만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다른 데를 다 이것 때문에 죽는 게 일본하고 동남아예요. 대표님은 시황 오늘 시황 하나 이렇게 제가 던져드렸는데 네. 진짜 또 이런 스토리가 놀랍습니다. 이것만 해도 50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전략은 우리 삼성전자가 제가 예고한 게 한 83,000원 오늘 딱 왔는데 맞아요. 여기서 2,000~3,000원을 더 땡기고 추세적인 매수가 이제 뭐 한 1,000만 주에서 1,500만 주. 그러면 우리 일반 투자자가 어떻게 해요? 눈이 확 돌겠죠. 그렇죠. 돌아온 외국인.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IT 선순환이 확 나오겠죠. 네. 그리고 중국이 또 그쪽 쪽 가요. 네. 그럼 또 이 에너지에서 지수 이제 랠리가 나옵니다. 이 하늘이 뚫렸습니다. 이런 신문 나올 때 조심을 하십시오. 조심해라. 그래서 IT는 트레이딩 감각으로 하고요. 오히려 저는 이거에서 또 지금 몇 분 남았습니까? 짧게. 네. 네. 시진핑이 곧 오나? 중국. 이게, 중국 10월 달 전에 시진핑 네. 와서 또 한 축이 그동안 죽였던 중국 관련된. 알색 관련주를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유통, 소비, 코로나 이후의 세상, 탄소 배출권의 롱숏 이런 것들이 쫙 보다 보니까 시장은 상방으로는 뚫렸어요. 그런데 실제 수익률 게임은 저는 IT보다 수소경제 관련되거나 SOC나 아니면 오늘 탁 치고 올라온 코로나 이후의 세상 이런 것들이 상대 수익률은 더 좋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판단합니다.